우선 세계대회 그 저조한 성적이 제 지도 부족인 양 어른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청소년 발전 방안에 가지고 이명진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교 그 문제 성장기 대회를 용인대가 하는데 협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일남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심판 한국 경기 불러가지고 반환 감독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대통령배나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배나 협회장기 둘 중에 하나는 외국 심판을 불러가지고 심판을 좀 해서 반환 감독을 없애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세혁 감독님하고 2008년도 올림픽을 같이 갔다 오면서 김세혁 감독님께서 첫날 임수정하고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지만 저도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 너무 열악한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어떠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임수정 선수와 이제 저는 이제 임수정 선수를 맡았으니까 임수정 선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라이벌 된다는 외국 선수들 이름만 알지 그 선수들이 누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외국에 있는 선후배 사모님들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나마 그 선수들 뛰는 자료를 받아서 임수정 선수하고 같이 보면서 연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 코칭 스텝은 지금 저희 코칭 스텝의 구성을 보면 한 1인 한 4역을 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도 전담해서 가르치고 체력적인 부분도 전담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무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애 다치면 또 닥터도 했다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좀 어떤 부분적으로 좀 많은 아까 김세혁 감독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세분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선수에 4 코치가 붙어가지고 저걸 그때 올림픽 보니까 한 선수에 4 코치가 붙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테네 때 가보니까 일본이 한번 무너졌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 그 시합 올림픽을 아테네에 나왔는데 자기 연습 파트너까지 그 시합장에 데리고 와서 시합을 준비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희는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너무 등하시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경기력 저하 하는데 저는 경기력 저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선수들 많은 발전을 하고 와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게 예전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올림픽에 태권도가 들어감으로써 각 나라들이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저희들보다 준비를 더 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어떤 태권도 경기력 저하라는 고민보다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국내 시합을 뛰든지 국제 대회를 나가든지 협회 관계자분들 만나면 정확한 어떠한 이야기는 못 드려도 어렴풋이 이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그냥 끝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방영되는 정말 연구를 한번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지금 다급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하는데 할 이야기도 많은데 한 3분 짧게 끝내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자주 있으면 좋겠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던 게 선체력 후기술이잖아요. 근데 그게 운동량에 많이 비례가 되는데 제가 태능에 있다 보니까 이진 선수들하고 같이 일진들 16명, 이진들 16명, 50대 50대 같이 훈련을 하는데 이진들은 목표가 없으니까 이 기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나가요. 그러지 마시고 1, 2진들한테 예전에 저희 했던 그 평가전을 갖는 거를 다시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1, 2진들 같이 훈련을 하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남겨놓고 걔네들끼리 다시 평가전을 해서 그러니까 일진들은 당연히 나간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훈련하고 몸 관리하고 어느 말씀처럼 컨디션 조절. 이진들은 그냥 파트너 역할. 아프면 그냥 의례적으로 의무실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훈련 분위기가 안 되니까 저희 코치들이 오히려 아이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얘네 또 오늘은 몇 명이나 나와서 훈련을 할까? 라는 생각에 빠져 있고요. 1, 2진들하고 똑같이 시합의 질은 좀 틀리더라도 오픈 경기라도 자체 평가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계대회가 끝난과 동시에 짧게는 60일 안에 길게는 뭐 석 달 안에 대표 선발전을 치러서 그 안에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그 또 1, 2진 선수들이 평가전을 가지고 난 후에 겸해서 오픈대회 겸해서 전주훈련, 현장 적응훈련 거기에 따라오는 랭킹 점수제에 의한 것들도 자동으로 따라오게끔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고 여태 적어왔던 것들 중에 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나 한결같이 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똑같으신데요. 이번 아까 서성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드니 올림픽 때 김세혁 선생님, 김세혁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조금 일부라도 개선이 되고 도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굳이 이런 토론회를 갖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개선해서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토론회로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반드시 실행이 되고 발전이 돼서 더 이상 태권도가 전체적으로 뭐 오르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종주국의 자존심으로 굳건히 좀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공청회가 참 왜 일어나서 했는지를 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광저우대회 때문에 참패해가지고 또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 참패해가지고 이런 공청회를 하고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남에서 선발전을 할 때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하지 않은 공청회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은 이런 공청회라고 실천되지 않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홍준표 회장이 어떤 문제를 있다고 홍준표 회장의 말하자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청회를 해서는 안 되고 또 개혁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유지하면서 좀 바꿔서 해가지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이 나이 먹은 사람, 노망 든 사람 공격을 줘야 갖고 젊은 사람들은 칭찬을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합이라는 것은 자기가 우수한 선수들 어떤 자기들이 다른 문제로 해서 그 선수가 키가 꺾이고 그 어떤 그 리듬을 끊을 때 그 선수가 앞으로 선승장 볼 수 있어서도 말하자면은 이 좌절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저는 지금도 우리가 그 선발전할 때 여러 가지의 문제씩 나오는 너무나 경고가 많다 보니까 어떤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고 싶어요. 나머지 다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우리가 그 부심들에서 비디오 판독이라는 이런 게 말이야. 이런 게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시합을 볼 때. 그래서 그것도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심판위원장이면 위원장, 부원장 지심의 의장도로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인을 해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상당히 문제될 때는 그런 책임을 짓도록 해야지. 그때 와가지고 자기는 우리가 뭐 돌팔매질해서 그것이 뭐 가서 물고기 하나 맞아서 죽는다든지 한데 아무 상관없지만은 피해를 입는 사람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로 우선 선수가 선발될 수 있는 여러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선수촌에 들어가죠. 지금 아까도 저 박은선 저 코치가 얘기했는데 지금 미지엄 들어갔다. 그럼 아무 목적도 없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럼 내가 오늘 아프다 해서 잡아주지 않고 또 현재 뭐 삼성에서 이번에 선수가 선발 2명이 됐다. 또 뭐 가령 경기장에서 2명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코치가 갑니다. 응? 들어가서 코치를 하는데 나는 그 코치가 과연 그 선수가 처음부터 가르친 선수냐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대학교는 대학교 실업팀에 왔을 때 코치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대표팀에 들어와서도 연장선상에서 가서는 상당히 문제 있고 그 선수가 들어와서 자기 선수만 보호하다 보니까 상대편한테 노출되지 않으려니까 자기들이 기술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선수 합숙소가 서로들 전력 분석하고 서로들 교병으로 해서 그 상대편 알라고만 하는 문제들은 아니야. 저는 아까도 뭐 체력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경고라든지 다그치다 보니까 선수가 해외를 보지 않고 국내 선수의 어떤 특정 선수한 목표에다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선수의 약점만 갖고 연구하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이지 않고 어떤 반발성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많은 얘기를 뭐 해외 전주훈련관도 또 해외는 똑같은 체력이지만은 발이 길고 안 길고 여러 가지가 문제 있고 동작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수촌에 들어간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면은 그 사람 옛날 우리가 이 축구 같은 것도 뭐 한국에 축구 감독이 없으니까 선수가 없으니까 올림픽 선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연세대학이다, 고려대학이다, 뭐 한양대다 하다 보니까 저기 자기 사람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딩크라는 것을 맞아면 영입해가지고 이동국이라는 선수가 스트라이커인데도 맞아면 제외시켜버리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어떤 맞아면 그 각오를 새롭게 해서 우리가 올림픽 4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내기는 우리가 선발해가지고 그 선발도 물론 지금은 내가 이번에도 보니까 경기력 강화위원회 같은 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상당히 좀 진일보됐구나. 지금은 사실 우리 협회가 과학대에서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산 조금만 걸 때보다는 지금 하는 사업도 맞아면 넓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무에 다 헌지를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무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계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치지 않기 때문에 맞아면 상당히 문제에서 경기력 위원회에서 보고 내가 대표팀 가서 그 감독이 됐을 경우는 지금 이 선수를 훈련 체력 테스트라든지 또 그 사람이 저 경기에서 가령 아까도 대표팀 선발전에 가지고 자주 가령 나오고 서성원이 오고 시합을 해서 10번 시합을 했는데 내가 7번 이기고 3번 이겼다는데 또 그 사람 체력 같은 걸 받아가지고 모든 지수를 노출해보자 이야. 그래가지고 그 선수를 봐야지 어떻게 와가지고 외국에는 기라성 같은 선수가 많이 있는데 그 선수 하나 어떻게 꼼수에서 하나 이겨가지고 그 사람 대표 선수 가가지고는 애세를 탈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번에도 홍준표 회장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뭐 우리 선수들이 전자고 탓을 한다는데 선수가 발을 차가지고 올라가 와야 전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데 서지 않고 멍이 서 있다 공격적이지 않고 이 말 당하다 보니까 문제 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 저는 그래 지금 현재 와가지고는 그 선수가 용인대학교 선수들하고 일단 태능 선수에 들어가면 그 선수는 용인대학 선수가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선수보다는 거기 있는 코치 감독 선생이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은 권위가 세야만이 선수들도 자기가 이동국 선수가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어지고 또 시합 평가전에서 맞아면 아주 특초를 주시고 여러 가지 권한을 줘야만이 그 선수가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제 얘기는 이 감독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서 또 그 경기를 항상 여러 가지 어떤 문제는 뭐 3배수 3배수 여러 가지 주어서 초이스를 주면서 권한을 주고 수시로 그 사람이 어떤 기대치 몸필때를 바꿔치기 할 때도 그런 개혁을 해야만이 선수들이 바꿔지고 제가 이런 것을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선수들이 또 연세연대에서는 그 선수가 들어가기 안 들어가려고 한다니까. 저 선수촌에 자기 기술이 노출돼서 어떤 큰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자기 기술만 노출되기 말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표 선수를 뭐 상비군이 됐든 들어갔으면 그 모든 것은 코치 감독들한테 자기 새로운 패턴 지금 학교에서 아까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고등학교 배웠던 걸 그걸 하나로 단계로 봐가지고
선수촌에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예가 차차 안 하고 나머지 문제 아까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우리 심판이나 어떤 문제도 선수가 유능한 선수가 크지 않도록 말하자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해서 이 시합이 공정에 보았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만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입니다.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16개 시도가 협조를 해야만 합니다. 국가에서 받는 돈도 있지만 우리 대한태권도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모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16개 시도가 다 같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해결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지도자님들은 각 시도에 있는 선수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과 체육관을 경영하는 자와 시도협회 입장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시도협회에 세 가지의 부류의 우리 태권도 관장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협회에 관여하지 않고 너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필요 없이 내 체육관 경영에서 먹고 살겠다는 부류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선수도 키우고 협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부류가 세 부류가 존재를 합니다. 그 부류 속에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든 시도협회가 마음을 맞춰서 대인총회에서 자 우리 선수단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협조를 하자라고 총회의 결정사항을 할 수 있다면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같이 각 시도에 있는 체육관 관장님들이나 선수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자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협조를 같이 서로가 보듬고 가야 한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선수를 하나 데리기 위해서 그 체육관에 가서 1년치 회비를 주고 데려옵니다. 그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수를 하나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듭니다.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또 국가대표를 뽑아서 어떤 방법의 재원을 확충을 해야만이 되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가 지원한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김시혁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임제라 손치더라도 국가대표가 선발됐을 때 1년 동안 태능선수전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면 국가에서 얼마가 지원하고 대한태권도협회가 얼마를 지원해서 그 감독한테 또는 코치한테 급료를 줄 것이며 또는 시합 때 각 팀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시합장만 나갔을 때 예를 들어 S1이나 가수공사나 우리 고성군청이나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그 선수들이 봉급을 받으면서 여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시합만 나가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선수들이 시합을 전폐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고 심도 있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16개 시도의 전무들은 아마 곧 있을 우리 그 시도 전무 토론회에서 그 부분까지도 토론을 해서 대한태권도협회에 안을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특히 대학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대학 교수님들께서는 각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이 협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운영된다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좀 알려줘야 그 학생들이 각 지역을 돌아가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선수들이 대회가 크면 클수록 마음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왜? 여기 계시는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한국 선수가 지고 오면은 그 선수가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즉 병신 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한테 지면 밑져봐야 본전입니다. 한국인한테 안 졌냐? 우리 한국 선수는 뭡니까? 지고 오면은 그것도 못 이기고 오나 하는 마음의 부담을 너무 주기 때문에 선수가 발을 차다가 혹시 한번 발을 잘못 차서 내가 지면은 한국 들어가서 선수 생활이 끝날 정도로 언론의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진 선수한테 한 번도 보듬어 준 적이 없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탈피해서
진 선수를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감싸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돼야 되고, 우리 16개 시도도 마찬가지 이 선수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할 수 있는 깃털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런 말씀 뼈깊게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꼼수로 이겨서 국가대표가 되는 선수들이 아직까지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인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큰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 경기 현장에서 진짜 우리 선수들이 최고로 좋은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거기 있는 심판이라든지 또는 집행하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지려고 여러 가지 하는 노력들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게 아까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고 문제 가지고 여러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경고가 저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왜 경고를 저렇게 많이 주느냐? 이거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고쳐집니다. 하다못해 경고 하나 고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다들 공감하면서 시합장에 실제로 돌아가면 안 고쳐진다 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올림픽 때 예를 들어 경고 하나로 저도 예를 들어서 한번 그 게임 이기면 갈 수 있는 걸 경고 하나 때문에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그 뒤져져 봤던 아픔을 겪어본 적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이야기 많이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한 발 다 같이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100g 움직이는 것보다 100명이 한 발 움직이는 게 더 큰 변화를 한다. 그러면 실제 경기장에서도 진짜 그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이야기하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 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대한태권대회는 이건 경기단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한태권대회는 어쨌든 경기 올림픽이라면 올림픽, 세계혁명, 세계대회, 세계대회에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태릉 선수촌에 작년에 한 5개월 있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펜싱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펜싱 같은 거는 전부 다 팀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보다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종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해외에 계속 나갑니다. 1년 내내 거의 반은 해외에 나간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와서 그렇게 그 해외에 나가는지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한태권도협회가 돈이 많을 것 같습니까? 대한펜싱협회가 돈이 많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한태권도협회가 돈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홍준표 회장님 한 번도 안 와보셨다고 한 거 맞습니다. 부회장님도 한 번도 안 와보셨다고 하고 태권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회장님들만 오시고 그럼 실제로 부회장 저기 올려놓으신 분들은 한 번도 사실 안 왔다. 저희 때는 한 번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오셔서 한 300만 원 이상 쓰시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돈 대한태권도 정도의 곳에서 부회장님이나 이사님들이나 해서 국가대표 한번 키우자라는 정도로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기에 기금을 좀 모으자라는 운동을 벌여가지고 좀 모은다면 아마 다른 어떤 종목보다 더 많이 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다 같이 동참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운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성 있게. 그 다음 협회에서도 뭐 저 총장님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진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서 국가대표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좀 더 나은 어떤 조건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협회 예산 자체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그냥 쭉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성철 마지막 요건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 오성철 전무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선수들 진 선수들 격려해달라. 저는 솔직히 지도자로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선수들이다. 세계대회가 아시안게임이 지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웃고 다닙니다. 그 다음날 웃고 다녀요. 졌다는 것에 대한 지고 나서 국민들이 태권도를 어떻게 보고 그야말로 학교나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만한 책임감이라는 것 나이 20살 넘은 선수들이면요 솔직히 말해서 더 큰 사명감과 어떤 그런 것들 분명히 선수들도 있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세계대회 지고 나서 그 다음날 웃고 놀고 장난치다. 오히려 오 전무님은 그런 선수를 격려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걔네들 진짜 생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막중한 그걸 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대표 너네들은 됐지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꿈으로 달리고 있는 애들이 수천 명이 있다. 너네들 나가가지고 한번 진짜 열심히 하면 될 걸 그렇게 하고 돌아서가지고 자식아 바로 웃고 다니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전체 학생들의 인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태권도 경기 또는 어떤 선수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키우는 정신교육, 도덕교육 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 태권도가 지금까지 발전했었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태권도 경기, 겨루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태권도 경기인으로서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여기 국제 경쟁력 강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과연 우리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경기를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그거 한번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원로 태권도인부터 지금 현재 선수 그만뒀던 선수까지 많은 분들 계시는데, 저는 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태권도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서 좀 전에 나왔던 초등학교 선수들 없다, 중학교 선수들 없다. 이게 불과 5년 뒤면 고등학교까지 올라오고 그 여파가 대학, 또 실업.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태권도 선수들은 거의 몇 명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실 우리가 국기 태권도 하는데 정말 국기 태권도로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과연 폈는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또는 국기원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을 논의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 한번 꿈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저 국기 태권도 시도 대항전 같은 거 명절 때 정말 가족들이 TV 앞에서 자기 시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민속 실험 하는데 국기 태권도는 그런 경기였고, 사실 경쟁만 있지 축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권도 경기를 통해서 태권도인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어린 선수들이 정말 태권도 선수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전에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정말 저의 나름대로 울분을 참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 정신을 미국의 허리우드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세계 최고의 톱스타가 사무라이 정신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얘기를 했을 때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야, 정말 이거 태권도 저런 영화 또는 심지어 드라마 이런 것도 우리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못 만들었을까? 그걸 만들고 그런 꿈을 키워줬으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장 활성화 방법 해가지고 연말에 그런 도장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하고, 그 도장을 운영했었던 관장 그 경연 대회를 통해서 도장 활성화 방안을 잘 발표했던 사람들 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태권도 경기 지도자들은 왜 또 그런 방법들 없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 팀에 정말 특색 있는 훈련 방법을 통해서 서로가 공유함으로 인해서 또 좀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한 그런 방법을 포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 열심히 지도할 것이고, 그 지도자들이 또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 그걸 정말 잘 발표하고 하면 그 사람들 대표 코치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많은 선수를 지도해서 정말 경기 결과가 좋으면 국내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고 많은 선수, 입상 선수 배출하면 그 사람 연말에 해서 포상하고 그 사람 대표팀 코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들 분명히 있는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대표 선수만 선발할 때 그때 정말 어떻게든 선발 많이 되면 코치 된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사실 대표팀 구성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경기력,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협회에서 어떤 그 정말 전문가들, 체력 전문가, 뭐 심리, 뭐 이런 그런 전문가들 모셔다가 저희 지도자들 위해서 좀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거 개최해줬으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기력 어떤 활성화 방안의 한 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태권도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